초보자분들은 자꾸 이게 벤치는 사선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이 사선 움직임만 생각하시다 보니 구동근인 가슴을 못 쓰게 되고 가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을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이시자 회원님 벤치프레스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둘, 셋. 자, 지금 혹시 운동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1년 정도 됐어요. 그립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손목이 안 좋아서 꽉 잡으려고 쓰는 것 같습니다. 발을 잡으실 때 어느 부분에다가 발을 얹으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가운데 부분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잡을 때 딱 여기에 딱 안착이 돼서. 여기 안착이 이제 되는 느낌? 지금 손목이 아픈 이유가 거기서 나왔어요. 바가 여기 얹어지게 되잖아요, 여기. 예. 그러면 발을 움켜잡았을 때 이렇게 손목이 꺾이게 되죠. 이 무게가 예. 그대로 몸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목이 먼저 무게를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옮겨줘야 됩니다. 손두덩으로. 근데 요 놈이 있잖아요. 예. 우리 썸리스로 잡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로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손목에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보호 장비는 통증을 나지 않게 의존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자세를 잘 잡고 그 상태에서 보조 역할로 들어가는 거지 보호 장비에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자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인식이 안 돼요. 방금 배우신 것처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손바닥 먼저. 여기서 이제 발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올려놓게 되면 지금 이런 형태가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되죠. 바로 손 두덩으로 옮겨서요. 엄지가 말아지려면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썸리스를 할 때 썸리스로 잡아보시겠어요? 썸리스로 하시면 밀 때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위험해가지고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지만 말아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지만 말아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손두덩에 잘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오케이. 손목은 아래서든 위에서든 그렇죠.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유지. 하나, 둘. 네. 우선 여기서 회원님이 뭘 느끼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손목을 아까 꺾은 상태로 발을 잡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무게가 손목으로 먼저 들어갔었잖아요. 그 무게가 몸으로 좀 더 온 느낌이 드실 거예요. 손목이 혹시 불편하신가요, 지금? 아니. 손목이 계속 이제 꺾여 있어서 보호장비에 좀 의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장비가 내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시면 이 보호장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자세를 잡아놓고 서포트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네. 이렇게 밀어보세요. 네. 지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얹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얘로 버티고 있는 형태가 돼요. 두덩이에 올려놔야 돼. 네. 이거는 손목이 꺾인 게 아니에요. 네. 이 바에 그대로 몸으로 타고 들어오게 만든 거죠.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손목이 반대로 꺾인 형태가 돼요. 이렇게 받쳐놓은 형태가 돼야죠. 오케이. 네. 그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회원님이 지금 내리실 때 팔뼈를 이렇게 예전에 벤치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해서 어깨 충돌을 일으키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안전하게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대로 내리는 네, 요 방법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얘를 이렇게 꺾어 놓고 너무 팔을 외회전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가슴의 부하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더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은 살짝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갑을 패킹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움직임을 가져가시도록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목적은 보디빌딩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파워리프팅식 운동을 하든 보디빌딩식 벤치를 하든 벤치는 딱 밀 때 대흉근이 강하게 쓰여야 효율이 올라가죠. 회원님처럼 어느 정도 견갑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외회전되어 있는 거를 내전을 살짝 시켜주시고 그 상태에서 늘리면 이렇게 가슴이 쭉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옆에서 그 찍힌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립 먼저 딱 하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가슴에 좀 많이 실리는 느낌 나요? 예, 좀 더 늘어나는. 네, 가슴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죠? 내려가면서는 내전하면 위험하죠? 네. 업.
그렇죠.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슴이 늘어나고 저항이 걸리게 되는, 지금 이거를 적용을 하신 거예요. 네. 이랬을 때 가슴에 전달되는 무게에 대한 효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너무 꺾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이랑 보디빌딩이랑 약간 애매하게 섞인 그런 바의 궤적이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로 내려왔다가 이제 어깨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오히려 너무 얘를 이제 꺾어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개입을 덜 하게 되는,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요즘에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의 궤적이에요. 방금 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벤치프레스는 바의 궤적을 사선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행하는 걸 봐도 약간 사선으로, 혼자서 운동하실 때도 사선으로 움직이셨죠. 벤치를 할 때 발을 사선으로 움직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체부터 힘을 이제 받잖아요. 모멘트암. 벤치는 사선으로 움직일 때 효율이 가장 크다. 리프팅식 벤치를 하시거나 보디빌딩 벤치를 하시거나 어쨌든 주동근, 미는 순간 가장 큰 힘을 내야 되는 근육은 대흉근. 그런데 요즘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사선 궤적을 가져가시다 보면 대흉근에 대한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바가 사선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의 긴장을 좀 잃게 돼요. 그래서 가슴의 긴장을 한 채로 움직이시게 되면 그대로 팔 옆으로 벌려보세요. 오케이. 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그냥 가슴에 얹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발 방향. 지금 느껴지셨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방향을 딱 바꿨을 때 가슴에 힘이 딱 실리면서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벤치를 할 때 주동근인, 그러니까 리프팅식을 하든 보디빌딩식을 하든 순간적으로 딱 힘을 쓸 때 가장 큰 힘을 내야 되는 게 대흉근인데 이 대흉근 긴장이 계속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처럼 조금 더 가슴의 중앙부에 놓고 거기서 그 무게를 계속 수직으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대흉근의 참여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깨가 말려 있거나 자꾸 거상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후인하강 해놓고 살짝 외회전 걸어서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너무 과해서 오히려 가슴이 계속 안 늘어나요.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적용해 볼게요. 가슴의 중중앙에서, 그죠? 그대로 벌어지고, 오케이. 지금 팔을 툭 펴면서 팔이 앞으로 툭 밀리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시트에 박히는 움직임이 가야죠.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흉근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벤치프레스는 바가 가슴을 찍어야 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이제 가동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가동 범위도 다르고요. 좀 평상시 이런 습관들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다쳐요. 요즘에 발을 몸에다가 이제 찍어서 해야지 진짜 벤치프레스라고. 그것보다는 이제 어깨가 말린 분들은 견갑 패턴을 좀 잘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인하강 그래도 잘 하시니까 아까 느끼신 것처럼 팔뼈를 살짝 내전해서 그대로 내려와도 보상이 안 되시잖아요. 어깨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림 먼저. 네. 하나, 둘.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슴에 힘을 제대로 주는 법을 익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이론들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부상만 좀 당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늘 운동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어느 부분이 사용이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벤치도 전신을 사용하셔야 되는 운동이긴 하시지만 가장 힘을 내가 수행 동작에서 크게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팔입식을 하든 보디빌딩식을 하든 대흉근의 참여도가 가장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팔과 어깨 뭐 이런 데가 민 동작에서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덩어리를 보시면 대흉근의 이 크기가 앞으로 미는 동작에서 가장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광배근이 잘 받쳐줘야 되겠죠. 광배근이랑 승모근이. 이렇게 몸통에 있는 근육들에 좀 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밀 때 팔로 그냥 툭 밀어버리는, 툭 밀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몸에. 이 시트와 몸이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밀 때는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보이시면 이게 아니라 천천히 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몸이 이렇게 대흉근에 훨씬 더 집중도를 가져갈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방금 배우신 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것처럼 그냥 해보실래요? 처음에 하신 것처럼 해보시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죠. 그대로 팔을 오히려 내외전을 걸어서 옆으로 벌어지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동작 시에는 내외전 안 하셔도 되죠. 자, 마지막 디테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나와서 시트에 몸이 처박히는 형태. 오케이. 반응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지금. 느껴지실 겁니다. 네. 가슴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들어가시면서 제가 굳이 가슴에 힘줘 이런 얘기 안 해도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여기 가슴에 손이 가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제는 중요해요. 그리고 가슴에 힘을 잘 주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벤치를 좀 더
그리고 보디빌딩식 벤치에서는 가슴을 돌려놔야 된다, 견갑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견갑을 벤치에 박아놓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일 없이 움직이는데, 이제 보디빌딩식으로 내가 가슴을 좀 더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꺾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 견갑의 컨트롤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분들, 리프팅식으로 아치를 이렇게 과도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보시고 보통 이제 너무 그렇게 꺾으면은 안 된다, 오히려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묶어놓고 하시면 돼요. 회원님처럼 좀 잘하고 계신 것처럼. 우선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만 좀 적용을 잘 해서 벤치를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가슴 운동하실 때 가슴에 집중이 잘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손목. 보호대를 손목 때문에 착용을 하셨었는데, 올바른 각도를 잡아주면 일단은 통증을 없앨 수 있고, 보호대는 올바른 자세가 나왔을 때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보조해주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지, 보호대를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손의 위치가 이 부분에 요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죠? 예.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얘를 이 부분 두덩으로 바꿔줬고, 그렇게 했을 때 손목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었고, 두 번째는 너무 후인하강만 신경 써가지고 이 팔을 너무 외전해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가슴에 힘이 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내외전시켜서 가슴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줬었죠. 그렇다고 해서 얘 발을 내리면서 계속 내외전을 하면은 위험하겠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슴 옆으로 쭉 늘어날 수 있게. 요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선으로 움직였던 거를 그죠. 중앙으로. 단순히 리프팅에 대한 효율은, 그리고 어깨에 대한 부하가 결국에는 모멘텀을 줄여야 됩니다. 어깨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선 방향이 맞지만 지금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정확하게 어떤 역학적인 거나 몸의 구조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서 플러스 주동근을 잘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수직 궤적으로 가져가시면서 그 효율이 나오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자꾸 이게 벤치는 사선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이 사선 움직임만 생각하시다 보니 주동근인 가슴을 못 쓰게 되고 가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자꾸 이 가슴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요. 그 무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자꾸 이 손목이나 팔꿈치나 이 어깨 갖다가 이렇게 드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벤치를 할 때 주동근인 대형근을 잘 쓰기 위해서, 대형근을 쓰는 효율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저항이 대형근에 계속 걸리도록 유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전문가가 딱 얘기를 하면 그분을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동작을 정말 수없이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 엄청난 숙련된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이 그렇다,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요즘에는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벤치를 하실 때 효율도 올라가고 부상 위험도 좀 내려가시고, 지금 우리 회원님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을 일단은 잡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